지금 엄청 더워요. 라오스가 건기가 시원하게 길어지면서 이제 갑자기 우기철 가까이 오면서 지금 엄청 덥거든요. 그래서 입맛도 떨어지고 해서 시원한 냉면을 만들 거예요. 미역 넣어서 미역을 비린맛 없게 소금물에다가 살짝 넣습니다. 초록색이 우러나올 정도만 되면은 찬물에 헹구면 돼요. 미역은 너무 오래 국처럼 너무 오래 데치면 여기에 진이 나오잖아요. 진액이. 미끼미끼난 그래서 깔끔하게 먹어야 되는 냉국에는 오래 데치면 안 되거든요. 냉수로 씻어서 초록초록하게 넣고 다른 데쳤어요. 재료 준비합니다. 냉국의 기본은 이 오이죠. 오이는 냉한 성질이 있어서 여름에 아주 많이 먹습니다. 시원하게. 자, 아보카도. 단백질이 풍부한 이 아보카도, 속을 편하게 해주는 망고, 온갖 비타민이 들어있는 파파야를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역 냉국을 만들 겁니다. 까줘야 되거든요. 감자 까는 칼로 이거를 썰어야 돼요. 열대과일 깔 때는 장갑 끼고 이렇게 모양이 좀 편하게 안 생겼기 때문에 장갑 끼고 감자칼이 제일 안전하게 깔 수 있는 도구거든요. 한국 사람은 익숙하지 않은 과일이기 때문에 감자칼이 제일 좋아요. 6월달이 가장 많아요. 요즘 망고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망울망울 열려 있거든요. 제대로 된 계절에 나오는 건. 근데 이제 또 다른 데서 두루는 껍질하고 속 시장에 가면 또 있기는 요즘에 있어요. 근데 좀 아보카도 비싸죠, 껍질은 아직은. 꼭 까주셔야 됩니다. 6월달은 망고 수확이 한창인 계절이라 이렇게 그때는 나온 아보카도 같아요. 더 열대과일이 풍부해요. 지금은 망고스틴이라고 해서 마늘 모양 과일이 한참 유행하고 한참 나오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망고스틴 많이 드세요. 라오스에 여행 오신 분들도 망고스틴 지금 계절이니까 많이 드세요. 라오스는 주변국보다 과일이 비싸요. 수입이 많고 해서. 저거는 옆집 건데 특히 한국에서는 이 아보카도를 그냥 숙성됐을 때 말랑말랑할 때 주로 드시는데요. 저는 거의 다 이거 이제 숙성이 다 되고 이렇게 단단할 때 음식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냉국은 보통 간장물하고 이 정도 컸을 이렇게 때 오이, 그냥 미역 정도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는 이 단단한 아보카도 넣으시면 좋아요. 저도 여기 살면서 제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소개해드려요. 이게 덜 익었다는 징조거든요. 이게 더 숙성돼야지. 숙성되면 이 속 껍질도 저절로 물러나요. 숙성이 되면 이 속껍질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요. 이 아보카도 씨 싹 내려서 빠르게 이제 싹 내리는 숙성이 거는 덜 되고 수경으로 일단 싹을 내리세요. 그러고 나서 화분에 심으면 더 쉬워요. 라오스에 처음 이주하시는 분들은 이 열대과일 활용, 저도 처음에 와서는 몇 년 동안은 이것도 이런 거 할 줄 몰랐죠. 않아요. 근데 살면서 아직 이제 숙성이 안 됐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한식화해서 활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채널은 대부분 열대과일 한식화 이렇게 활용하는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망고, 파파야, 아보카도는 식재료로 많이 활용해요. 보통 지중해 음식에 많이 활용하잖아요. 지중해성 과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자면 한국식이면 생채거든요. 생채.
이 파파야를 구매 가능하시면 한국에선 인터넷 주문 요즘에 이제 한참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는 온실 재배라 가격이 비싸겠죠? 뭐 이런 거를 무미하기 때문에 어느 김치에나 어울려요. 그냥 하얗게 하셔도 돼요. 무보다 무미하고 아주 단단해요. 이 파파야일 때. 그럼 이거를 물김치에 활용하셔도 되고요. 생채에 섞어서 드셔도 되고요. 워낙 비타민 종류를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걸 우리나라 생채처럼 반찬으로 현지 젓갈로 샐러드나 반찬 같은 거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여행 오시면 파파야 샐러드라는 게 여기 현지 젓갈로 만들거든요. 보통 이 파파야 샐러드 시킬 때 정제된 젓갈로 해달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나온 병에 들은 그걸로 활용하셔야죠. 현지 젓갈로 직접 현지인들은 담아 먹는데 그게 민물 젓갈이라서 디스토마에 걸릴 확률도 있대요. 예전에 한국 사람도 그걸 먹어서 그랬는지 민물 뭐를 잘못 먹었는지 디스토마 그거에 감염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먹거든요. 현지 젓갈 그 토종으로 만든 정제되지 않은 거는 웬만하면 안 먹죠. 물에 저어서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수분이 남으니까. 이거는 하루에 6, 7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파파야를 씨 없는 파파야로 만들어서 시구하기가 힘든데 우리나라는 그 과일 씨를 없애는 그 기술이 특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 왔을 때 오렌지 종류나 그리고 귤 종류는 다 씨가 들어있어요. 자몽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귤에 씨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게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기술이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준비 다 됐어요. 그래서 저는 치카를 쓸 거예요. 단단한 것부터. 그 모양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 치카를 웬만하면 활용하시고요. 워낙 단단해서 칼로 썰기에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 치카를 활용하셔가지고 음식에 활용하세요. 제 영상에 보면 물김치도 담아서 국수말이 해먹는 그런 영상들이 있거든요. 아보카도 아니 이 열대과일은 큰 과일일 때는 풋과일대로 음식에 활용하고요. 숙성되고 나서는 또 음료나 여러가지 샐러드 아니면 그냥 요플레 같은데 이렇게 샐러드 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아보카도가 단단해야 되거든요. 지금 제가 활용하는 과일 맛은 풋과일일 때 다 무미해요. 그러기 때문에 음식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이 아보카도 때문에 열풍인데 바람이 들기도 하죠. 이 아보카도 때문에. 그 망고는 속에서 막 익기 시작해서 단단할 때 그때 음식에 활용하면 더 맛있어요. 단성분하고 새콤함이 같이 있거든요. 이제 오이는 좀 오이는 냉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좋고요. 오이 성분에는 다른 채소를 파괴하는 그런 성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에 섞어서 활용해도 상관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래 보관하고 먹는 거에는 무하고 당근은 넣지 말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치 만들 때. 그래서 당근은 오이김치 안 넣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가끔 요리사분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색감을 주기 위해서 당근을 많이 활용하죠.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해서 먹었었는데 다음 시간에 이 재료 그대로 지중해 샐러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미역
데쳐서. 미역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역만 빼고 요 재료 가지고 냉국을 하셔도 돼요. 근데 특히 냉국은 소금 간보다 오래된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게 더 맛있어요. 깊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좀 매콤하게 고추를 넣을 거예요. 빨간 고추 색깔을 넣을 거예요. 어느 요리든 한국 음식에는 소금 대신에 간장을 활용하면, 간장은 오래 발효가 된 거기 때문에 발효식품이라서 먹고 나서 속도 편하고요. 소금보다. 소금을 발효한 거잖아요. 여기에 콩을 넣어서. 특별하게 뭐 마늘 같은 건 안 넣거든요. 원래 미역에 마늘 넣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미역하고 직간장이에요. 마늘은 궁합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미역국 끓일 때도 마늘을 넣는 게 아니죠. 이거 오래된, 이건 100년 묵은 간장인데 달큰하고 아주 맛있어요. 종류별로 넣어요. 일본에서는 소금에 절인 그 매실을 대대손손 전해주듯이 우리나라는 간장, 이 발효 문화가 아주 발달한 나라잖아요. 양념이. 그래서 간장을 대대손손 미네랄이 물려주잖아요. 살아있는 붉은 소금. 켜고 그러니까 간장으로만 이렇게 다 간을 하면 또 새카맣게, 그게 싫으시면 이렇게 소금 간을 하셔도 돼요. 미네랄이 이왕이면 살아있는 소금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얼음을 넣고 같이 양념을 하면 이 재료가 더 싱싱하게 아삭아삭하니까 이렇게 양념을 다 넣은 다음에 이 얼음하고 같이 버무려 주시고요. 음식에서 제일 쉬운 게 이 냉국이에요. 특별한 양념이 필요하지 않고 미역 없으면 물하고 간장만 있으면 되니까, 식초하고. 되거든요. 그리고 신맛을 싫어하시는 분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간장을 거의 먹었을 때 물에 그냥 타서 도 먹기도 해요. 오늘은 발효액을 안 넣고 더위가 싹 설탕을 가시면서 넣었는데요. 더위 먹는 게 좋아지죠. 발효 여러 가지 뭐 매실액, 그렇죠? 뭐 다른 과일 발효액들, 뭐 이게 한방 끝이에요. 발효액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새콤함을 이용해서 냉국은 이 진짜 쉽잖아요. 냉국 만들 때 그럼 넣으셔도 설탕 돼요. 좀 넣으시고 싶으면 설탕을 좀 넣을까요? 오늘은 설탕을 넣었어요. 제가 대부분 냉국에는 발효액으로 설탕이 들어가야죠. 단성분을 가미하는데 오늘은 그냥 설탕을 넣어봤습니다. 이 설탕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제되지 않은 설탕이에요. 미역이 좀 라오스나 들어가야죠. 태국에서는 이 설탕을 많이 활용하고요. 사탕수수에서 정말 100% 정제되지 않은 설탕도 팔아요. 제가 언제 여기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코코넛 그 설탕도 있고요. 설탕 종류도 참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예전부터 백설탕이나 흑설탕 외에는 몰랐는데 여기 라오스 살면서 열대과일에서 나오는 채취하는 설탕이 있고, 생수만 부으셔요. 이게 사탕수수 정제되지 그래서 않은 설탕도 하룻밤 재웠다 다양하게 먹으면 있고요. 아주 맛이 탁 들어가지고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루 전날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이 맛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더 깊은 맛이 나요. 오래된 간장은 더위 먹었을 때 그냥 냉수에 타서 먹어도 그 더위를 잊을 수 있고요. 더위병 걸렸을 때 이 오래된 간장이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하거든요. 먹어도 엄청 맛있어요. 간을 좀 볼까요? 고추 대신에 이 냉국은 보관하고 오래 보관하지 않잖아요. 당장 먹기 때문에 알록달록한 파파야
아니 파슬 아니 뭐죠 그게? 파프리카 같은 색색별로 넣으셔도 아주 예쁘겠죠. 파프리카 중에는 주황색이 제일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황색을 금세 뚝딱 근데 주황색이 오이 냉국 흔하지 않더라고요.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 있으면 과일 썰어 넣으셔도 되고 너무 단 거 말고요. 한국에서는 활용하는 거니까 고려하시고요. 요즘에 참외도 나올걸요? 그럼 참외도 넣으시면 단맛을 가미할 수 있죠. 먼저 향기롭기도 하고. 간을 봐야겠어요. 이 냉국도 집집마다 다 썰판 자기 놔두시면 스타일이 정말 더 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지금 40도 가장 더운 날씨예요. 오늘 특히 덥더라고요. 이거 만드는 날은. 그래서 저 땀이 그냥 비 오듯 해요, 지금. 요즘에는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 부엌이 옛날식으로 여기 매콤하게 위치를 잡아서 이렇게 모양 내서 고추 위에 얹으셔도 좋거든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이 부엌에는 너무 더워. 고추로 혈기를 주세요. 여기에 깨소금 뿌려 두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을 때는 깨소금이 지저분하잖아요. 그 통깨를 먹기 전에 통깨나 자기 취향껏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국수말이 해 먹어도 되고요. 어떤 연예인 혜은이 씨는 신맛을 전혀 못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기 때 그때 맛을 여러 가지로 맛있게 이렇게 맛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음식 먹을 때 그게 나중에 성장돼서는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하고 사는 아이들은 편식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다가 그 시기를 놓치거든요. 그리고 맞벌이도 많고, 그래서 편식하는 아이들도 많고, 인스턴트에 먼저 적응돼가지고 맛을 모르는 아이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맛을 재료에. 근데 아기 때 재료 맛 보여주는 게 나중에 성인 돼서 음식할 때도 아주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 키워보니까. 열대 지역에서는 이 푹 끓여가지고 과일이나 샐러드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송송 빨간 거 냉국 만들어봤어요. 초록색 이렇게 썰어 넣으셔서 드셔도 돼요. 시원해 보이죠? 지금 너무 목말라. 땀을 너무 나니까 요즘에는 저도 막 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니고 과일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요즘엔 물을 달고 살아요. 바삭한 오이에 지금 먹어야겠다. 냉장고로써 이국당이라고 해도 이렇게 전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생각하는데 이 나라도 밥을 먹는 나라라서 웬만한 재료도 다 있지만 한식화 시킬 수 있는 이런 열대 과일 많이 활용해 보세요. 요즘엔 한국에서도 온실 재배해서 모든 과일이 다 나오더라고요. 심지어 두리안도. 전 아직 두리안을 입에 대지를 못하고 잭프루트 정도만 됐는데 이게 좀 싱겁다 할 때는 계속 간장 넣으면 새카매지잖아요. 미네랄이 살아있는 굵은 소금을 넣어주세요. 우리나라 소금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는 소금은 달잖아요. 어쩐지 뭔가 빠진 것 같아. 식초. 더위가 막 사람을 짓누르다 보니까 앞에 재료를 준비 안 하는 거는 제가 깜빡하고 까먹었어요. 식초.
신맛을 싫어하는 분은 이게 영상 찍다 보면 발효액을 가미하시면 아주 영상을 찍다 보면 순한 가끔 신맛이고요. 보이지 않는 재료는 강한 빠뜨리거든요. 제일 신- 중요한 거지. 신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뭔가 지금 식초, 빠졌나? 지금 그러고 있었거든요. 만들어져 나오는 식초를 가미하시면 식초가 안 좋아요. 들어가면 냉국이 아니지. 집에서 먹는 건강에 좋은 뭐 감식초라든가 그런 거 물에 그냥 타서 드시잖아요. 뭐지? 그럼 지금 이런 영상 냉국 할 때 시간도 넣어서 맛보면서 드시면 아주 이게 좋죠. 뭐지? 뭐가 빠진 거지? 설탕 생각하다 잃어버렸어요. 웬만하면 설탕을 사용하시지 말고요. 발효액을 사용하세요. 과일 발효액은 발효가 된 거니까 그래, 속도 더 이 맛이야. 편하게 해주고요. 냉국에 식초가 안 들어가니 됐습니다. 위에도 넣었어요. 한번 만들 때 많이 만들어서 계속 오케이. 먹어도 되거든요. 오케이. 냉국도 잘 만들어 놓으면 김치처럼 며칠 먹을 수 있어요. 더 깊은 맛도 나고 간장으로 만들면. 먹어야겠어. 막 만든 시원한 냉국을 먹으니까 오, 하루 종일 더웠던 게 쑥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 올해는 유난히 좀 더위도 길고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뉴스에선가 보니까 이번에 아시아 쪽에 상당히 온도가 높다네요. 그런데 한국도 지금 이제 더워지면서 윤달이 2월 달에 껴가지고 봄이 좀 긴 느낌이었고 라오스는 겨울이 긴 느낌이었는데 이제 제 계절을 찾아서 막 덥기 시작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많이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30도면 여름이 얼마나 덥겠어요. 100년의 간장을 넣어서 백년대계 음식. 이거 찬밥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는데 보리밥. 온갖 종류 국수 말아 먹어도 맛있고요. 국수 말아서 위에 삶은 계란만 얹으면 제대로 된 냉국수가 되죠. 냉국수. 아 식초. 뚝딱. 날씨 더울 때 더위 먹지 마시고요. 오래된 간장 넣어서 냉국 드시면 더위가 확 풀리면서 그 더위병도 사라지거든요. 오래된 간장 간해서 한여름에 냉국 드셔보세요. 라오스 너무 덥거든요. 이제 체감 40도예요. 우기철 바로 전이 제일 더워요. 이제 어제 처음 비가 좀 내리긴 했는데요. 아직 진짜 비는 안 왔거든요. 더위에 지셔서 얼굴도 쏙 들어가요. 여름 건강 이 영양가 많은 미역 냉국으로 지키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주세요. 이 부재료를 좀 더 넣어야겠어요. 오이, 그래도 냉국에는 오이가 빠지면 그 상큼한 오이의 향이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지 진짜 오이 냉국이거든요. 아, 미역 오이 냉국. 맛있게 드셔보세요.